바이오 분야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바이오 위클리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인류는 백신을 개발했죠. 하지만 모두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이라 국내 수급 등의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에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백신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은 백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과 백신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 승인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9개의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임상 3상에는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8월, 유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월 각각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네. 이외 나머지 7개 업체는 임상 1상이나 2회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백신 제조 방식으로 따지면 3개 기업이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3개 업체가 mRNA 방식의 백신을, 2개 업체가 DNA 방식의 백신, 1개 업체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DNA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 한 곳이 백신 개발을 최근에 포기를 선언해서 네. 이 통계에서는 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개 업체가 백신 개발을 포기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해당 기업은 제넥신으로 이달 11일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포기를 선언했었죠. 예. 제넥신은 사실은 이제 지난 2000년 8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에 진입하면서 사실은 임상 개발이 가장 빠른 그런 업체였었죠. 네. 하지만 2000년 말로 예상했던 일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 와중에 또 백신 물질을 변경을 해서 2020년 12월에 임상 1, 2회 이상을 다시 승인받았어요. 당시 제넥신은 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 물질을 변경했다라고 밝혔지만은 네.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제넥신이 사실상 임상 1상에 실패해서 이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이 있었죠. 예. 이후 국내에서 임상 2A상을 마치고 다국가 임상 2, 3상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회사는 이제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사업상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백신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네. 네. 사실 제넥신이 큰 기대를 받았던 기업이긴 한데 그 국내 바이오 업계를 그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정책을 완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 완화의 어떤 배경에는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화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한 상태예요. 아, 네. 이 백신을 맞을 사람들은 뭐 사실상 거의 다 맞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발주자의 뭐 제닉신 같은 국내 업체가 백신 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맞을 사람이 없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자가 백신을 개발해도 설 자리가 없다. 뭐 어떤 이런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제넥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백신 개발 업체들도 백신 개발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업체마다 말은 아끼지만 상황 다 네. 비슷하거든요. 이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다들 이제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대부분 업체가 7개 업체가 임상 1, 2회 이상 가장 앞부분에 있는 초기 단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들 업체들은 그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예. 우선 이 임상을 하려면은 환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그런 대조군 환자를 모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남들은 다 백신을 맞는데 당신은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하면 누가 맞겠어요. 예. 네. 그래서 임상 모집 환자가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임상 시험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그나마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2개 업체는 좀 상황이 좋은데 그마저도 이제 업체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삼상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도 희비가 엇갈리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2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사이언스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에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업체보다는 좀 더 빨리 임상 3상을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보건 당국이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을 할 때는 3상에서는 비교 임상을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비교 임상이라는 거는 그 위약을 투약하는 게 아니라 대조 백신을 투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조 백신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대조 백신이라는 건 이미 해외에서 승인받은 백신, 그러니까 해외 업체가 제조한 백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얻어서 이제 음. 그걸 가지고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해외 업체 입장에서는 대조 백신을 주면은 이제 후발 백신 업체들이 임상이 좀 수월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경쟁 업체가 늘어나니까 그걸 주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대조 백신을 구했지만 또 다른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는 아직 대조 백신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백신 기업들이 이제 대조 백신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상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의 지원책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정부가 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 과제를 해서 이 과제를 이제 가져가는 기업들은 임상 시험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등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네. 뭐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설명드린 이제 대조 백신 같은 건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조 백신을 뭐 어떤 굉장히 어렵지만 구했지만은 다른 이제 업체들은 못 구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7개 업체는 임상 1, 2회 이상이니까 이 업체들이 3상을 이제 진입한다고 할 경우에 대조 백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업체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이 이제 정부에 좀 대조 백신을 구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청을 했지만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그러겠다고 답은 했는데 네. 사실은 이 해외 백신 업체가 그걸 주지 않으면 정부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또 그거 외에도 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백신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해외에서는 뭐 긴급 상황 승인이 나고 네. 굉장히 좀 진전이 빨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가 한 1년, 2년 정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국내 업체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향후에 사업성이 없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그 좀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성구매를 해주겠다. 그 발표를 했었어요. 예. 성구매는 뭐냐면은 국내 백신 개발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정부가 미리 뭐 임상 이상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구매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성구매 계약을 한 업체는 SK 바이오사이언스만 유일한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업체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백신 개발 상황이 사실 여의치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완주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제 대부분 백신 개발에 나선 기업들은 완주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백신 개발 기술 역량이 이제 네. 해외와 비교하면 굉장히 좀 열악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제 이게 뭐 성공할 거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이들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기술을 축적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럼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축적을 하면은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발빠르게 이제 백신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개발과 경험이 나중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